힐스테이트 판교역이 22년 10월 5일 20억 9천에 거래됐다가 두 달이 지난 22년 12월 12일 11억 1,500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10억의 폭락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폭락의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힐스테이트 판교역의 위치, 분양가, 방 타입 및 입주 시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판교역 위치는 이름 그대로입니다. 분당 백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판교역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로 얘기하자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누가 여기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싶어 할까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입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입주 시기는 언제였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2년 8월입니다. 바로 5개월 전이군요. 현재 임차율은 약 30%이고 나머지 70%는 여전히 공실 상태라고 합니다. 방 타입은 어떨까요? 여긴 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에 24평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 타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 3화 둘이네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분양가는 약 10억에서 12억 사이였네요. 25평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분양가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분양을 했으니 한참 부동산이 상승이 시작한 시점이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률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해당 청약에 약 3만 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전매가 가능했던 타입은 최고 경쟁률 857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쟁률입니다. 10억에서 11억이나 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54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판교역의 분양가는 적정한 걸까요?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판교역 주변에 있는 25평대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비교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인접한 아파트 중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와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에 29평형 아파트가 있어 여기 현재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각각 15억 7천, 18억 5천으로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판교역의 입지의 힘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호가는 6단지가 14억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입지가 좋았던 곳이 무슨 이유에서 힐스테이트 판교역이 21억 최고가에서 11억 1,500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분양사에서는 거의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등기를 떼보면 오피스텔이라고 나옵니다. 족보는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용적률이라는 걸 통해서 오피스텔인지 아파트인지 간략하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부분 200%에서 300% 사이인데 이 힐스테이트 판교역의 용적률은 바로 600%입니다. 아파트 대비해서 2배만큼 비좁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피스텔인 이유로 여기는 규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이 60%나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8년 당시 저금리 기조로 이어갈 것이기에 큰 부담이 없었다 생각한 거죠. 11억 중에 6억 넘게 대출받고 나머지는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11억의 60% 금액을 약 7억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바로 7억을 대출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저금리일 때는 7억의 2% 이자라고 하면 1년에 1,400만 원만 대출 이자로 납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리인 약 5% 금리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3,5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보다 2배의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입주율은 30%입니다. 그만큼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한 달에 약 300만 원의 이자가 나가니 차라리 분양받았던 가격에 팔아버리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억까지 찍었던 이 부동산이 반토막이나 11억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무리한 레버리지가 껴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폭락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텔의 두 번째 폭락 이유는 얼어붙은 전세 시장에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오피스텔이라는 성격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구해져야 손실나고 있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데 매매 전세 시장이 얼어붙으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니 버틸 여력이 없는 겁니다.
현재 힐스테이트 판교역의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금매는 5억에 나와 있네요. 7억을 대출받은 분이라면 월 300씩은 계속 내야겠습니다. 내친 김에 월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 기준으로 300만 원인데요. 만약에 4억 정도 현금 있으신 분이 7억 대출을 끼고 월세를 받았다고 하면 임차인이 내는 월세 300만 원을 그대로 은행에다가 갖다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성격으로 분양 당시 대출이 60% 넘게 가능했던 점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매매 전세가 동시에 하락하고 임차 시장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서 힐스테이트 판교역이 21억 신고가에서 11억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아파트라는 상품을 가장 많이 원합니다. 오피스텔은 아무리 아파텔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더라도 아파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양사에 하는 홍보나 마케팅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장밋빛 전망으로 행복 회로를 돌렸을지 모르나 부동산에는 언제나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팩트였습니다.